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형TV님 오셨어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대한민국 영원하라는 이사랑님, 설애기록님, 윤승님, 문데이서님 안녕하세요. 고구파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방송은 제가 금요일날 공병호 TV에 나가기로 했는데, 거기서 이제 방송할 내용을 미리 좀 여러분들께 발표해 드리고, 예,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올린 제품이 에코백을 올렸는데, 이게 내가 들어보니까 상당히 좀 실용적이더라고요. 값도 좀 싸게 해놨는데, 여러분들 이걸 메고 다니세요. 이걸 메고 다니시고, 웬만하면 이게 유행이 돼서 좀 많이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 내가 봤는데 질도 괜찮고 튼튼하고 메고 다닐만 한 것 같더라고요. 디자인도 이쁘고. 우리 와이프는 이 부정선거를 빼자 그러는데, 솔직히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를 굳이 왜 부정선거가 안 들어가면 뭐 그런 게 의미가 있나, 이게 좀 알리기 위해서 넣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 어떤 분은 소심해서 이런 거 들고 다니기가, 이 부정선거 글자가 들어가면 들고 다니기 힘들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좀 그게 좀 무서운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우리가 그렇게 좀 소심한 거를 좀 탈피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나라가 좀 그래요. 네. 네. 그리고 또 오늘 제가 올린 게 이 부정선거 시위 배너를 올려놨어요. 이거를 1인 시위 배너예요. 버전 세 가지가 있거든요. 세 가지를 다 올려놨습니다. 이게 사진전은 들고 다니기도 굉장히 무겁고 액자도 있고 그래가지고 1인 시위용으로는 이게 굉장히 적합합니다. 이게 가볍더라고요. 이게 펼치기도 간단하고. 그래서 요거를 25,000원에 제가 판매하고 있는데, 이게 굳이 여기 제 몰에서 안 사도 되고요. 제가 공유 파일을 업로드 해놓은 데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공유 파일을 보시고 직접 배너 회사에 주문을 하시면은 제가 만들어서 이렇게 거쳐서 가는 것보다는 좀 쌉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고, 제 몰에서 그냥 모르겠다 나는, 그러면 그냥 여기서 그냥 신청해 주셔도 가긴 가요. 그러니까 1인 시위 하시는 분들은 이 배너를 활용하시면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올려놨고요.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 스티커 정도는 지금쯤은 다들 붙여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그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부정선거에 관련된 내용을 제가 시나리오를 짜서 총정리를 해봤습니다. 총정리를 했는데, 이 내용은 그냥 아무나 제 영상을 퍼가셔도 되고요. 이 파일은 제가 업로드를 해놓겠습니다. 어디다 공유를 해놓을 테니까, 이 부정선거 총정리 자료는 업로드를 해놓을 테니까 쓰셔도 되고, 마음껏 유포하셔도 되고, 이 영상을 뭐 직접 올리셔도 되고, 마음 놓고 그냥 다 쓰셔도 됩니다. 자, 부정선거 총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부정선거 시나리오 총정리입니다. 네. 자, 2020년 4월 15일 이루어진 총선은 100% 사기 부정선거입니다. 총선이 있고 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데이터를 발견합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데이터죠. 서울, 경기, 인천 사전투표 득표 비율 63대 36으로 동일합니다. 근데 이게 웃긴 게요, 사전투표만 이렇고 본투표는 이거랑 완전히 다르다는 게 팩트죠. 사전투표 비율만 이렇게 일정하게 나온다. 본투표랑은 완전히 틀려요. 표본의 차이도 완전히 틀리고요. 동일 표본에서 이루어진 결과값이 두 개가 완전히 틀리죠. 근데 사전투표는 이렇게 일정하게 나오는 데이터를 발견하게 되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각 지역별로 관내 사전투표 비율이 후보마다 일정한 상수값으로 떨어지는 엄청난 기적이 수십 군데에서 나타납니다. 자, 인천 연수구 을은 관내랑 관외의 비율이, 사전투표의 비율이 0.39, 0.39, 0.39 세 후보가 일치합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거의 전 지역구에서 사전투표 득표율이 본투표 득표율보다 10에서 15%가 높게 나옵니다. 5천만 국민이라는 데이터에서 무작위 추출한 결과가 이렇게 다른 건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불가능한 데이터들이 마구 쏟아졌습니다. 자, 선거조작질 패거리들이 이 조작을 어떻게 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관외 사전투표는 투표를 하고 우체국으로 이동합니다. 옮길 때는 누구든 표를 집어넣었다 뺐다 할 수 있게 소쿠리에 담아서 이동을 합니다. 자, 소쿠리에 담아서 이동합니다. 자, 관외 사전투표한 보관 장소는 CCTV가 없었고요. 우체국으로 이동된 상태에서는 CCTV 화면을 사람들이 못 보게 신문지로 가려버립니다. 왜 신문지로 가릴까요? 황당한 일이죠. 자, 우체국에서 우리가 찍었던 표들은요, 사전투표 봉투와 함께 파쇄기로 갈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투표용지를 넣은 거죠. 우체국 근처에서 쓰레기장에서 발견된 분쇄된 투표용지입니다. 기표된 표가 분쇄돼서 쓰레기장에 있습니다. 봉투도 같이 분쇄했어요. 그래서 관내 사전투표함을 개봉하면 더불어민주당에 접히지 않은 투표용지가 무더기로 나옵니다. 신권처럼 빳빳한 것도 있습니다. 아주. 자, 관내 사전투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조작하였습니다. 자, 관내 사전투표는 투표 시작 전 참관인 2~3명과 2에서 4명이 투표관리관이 서명을 하고 투표를 시작하며 투표를 마치면 투표함을 잠그고 또 참관인이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투표함은 참관인 2명, 경찰관 1명을 대동하여 선관위 사전투표함 보관장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투표함이 이동되죠. 선관위의 관내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자, 이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관내 사전투표함은 경찰관과 참관인 2명이 함께 동승하여 선관위 관내 사전투표함 보관장소까지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짓을 하게 됩니다. 보통 참관인과 경찰관들이 접수대까지만 놓고 돌아갑니다. 자, 투표함을 선관위의 관내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접수대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동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경찰관하고 참관인들이 보통 돌아갑니다. 근데 여기서 참관인과 경찰관이 없어지면 여기서는 접수대에서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들어갈 때까지는 감시가 없어지죠. 그래서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참관인과 경찰관이 없어지면 조작범들은 봉인을 일부만 훼손합니다. 그리고 투표함을 이렇게 열어버립니다. 사진처럼요. 그리고 민주당 투표용지를 쑤셔 넣습니다. 그러다 보니 봉인지가 훼손되어 조작범들이 봉인지를 교체하고 직접 서명을 하기도 하고요. 봉인지가 훼손된 채로 개표장에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개표장에서 수많은 훼손된 봉인지가 나오게 됩니다. 어떤 봉인지는 새 걸로, 너무 봉인이 완전히 망가져서, 접착력이 망가져서 새 걸로 교체를 해버리고 투표함 보관 장소에서 선거 조작범들이 직접 서명을 합니다. 자, 여기서 서명할 일은 없습니다. 이 서명은 무조건 투표소에서 하게 됩니다. 썬블루킴님 감사합니다. 자, 봉인지가 훼손된 투표함을 여니까 빳빳하게 접히지 않은 투표용지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색깔마저 다른, 색깔이 막 틀려요. 어떤 건 누렇고 어떤 건 하얗고 색깔마저 다른 투표용지도 쏟아져 나옵니다. 아마도 중국 인쇄소에서 인쇄를 했는데 멍청한 놈들이 색깔을 못 맞췄나 봅니다. 어떤 투표지들은 신권처럼 완전히 빳빳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모두 민주당의 기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투표지들은 서로 달라붙어 있습니다. 이거는 풀로 붙인 게 아니라 뭐가 서로 떼어졌던 게 붙은 게 아니라 아예 인쇄되어 나올 때 이게 붙어 있던 겁니다. 절단이 제대로 안 된 거죠. 절단이 제대로 안 돼서 붙어 있는 투표용지가 나온 겁니다. 중국 인쇄소에서 아마 일처리를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어떤 투표지들은 왼쪽 여백이 완전히 없었습니다. 자, 인쇄소, 사전투표는 현장에서 프린터기로 인쇄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왼쪽 인쇄면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롤지 인쇄이기 때문에 그 롤지가 제대로 안 들어가면 인쇄가 되어 나오질 않아요. 멈춥니다, 하다가. 그런데 이렇게 왼쪽 여백이 완전히 없습니다. 중국 인쇄소에서 작두로 자를 때 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인쇄한 투표용지를 쑤셔 넣다 보니까요, 투표용지에 오타도 생겼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2표, 투표인데 2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국 인쇄소에서 아마 한국말을 잘 모르는 놈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두 표라고. 중국인들이 일처리가 엉망인 것 같습니다. 선거 조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해먹는 건데. 자,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쩌죠? 사전투표용지를 쑤셔 넣었는데 실제로 투표한 사람이 적으면 어쩌죠? 그런데 걱정 마십시오. 조작을 위해서 사전투표 인원을 이미 부풀려 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됐을 당시부터 갑자기 사전투표율이 치솟습니다. 원래 사전투표라는 것은 선거일날 일이 있는 사람, 일이 있어서 투표를 못하게 될 것 같은 사람들이 그날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전투표율이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자, 문재인 전에는 11%, 12%였던 게 문재인 대선 때부터 26%로 치솟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투표를 독려하면 당일 선거를 하지 사전투표를 일부러 하지는 않거든요. 그쵸? 쉬는 날 두고, 멀쩡히 쉬는 날 두고 근무하는 날 사전투표를 미리 한다. 그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전투표 인원을 부풀렸는지 알아보려고 투표장에 들어간 사람을 직접 세워보려고 전국 사전투표 장소의 CCTV를 찾아보았으나 해당 장소의 CCTV는 신문지로 가렸습니다. 자, 중앙선관위에서 CCTV를 가리라고 전국적으로 지시를 하였습니다. 사전투표소에 CCTV를 가리라고 지시했습니다. 선관위와 통화 녹음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지시한 이유는 개인정보. 그런데 본투표 장소의 CCTV는 또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선관위 통화 녹음이 있습니다. 자, 사전투표자와 본투표자의 개인정보가 또 차이가 있나 봅니다. 자, 사전투표 인원을 검증하지 못하도록 미리 사전투표소의 CCTV를 개인정보 명목으로 가려놨습니다. 신기하게도 본투표장 CCTV는 안 가렸고요. 개인정보 때문에 CCTV를 설치를 못한다는 말은 처음 들어봅니다. 마트의 CCTV는 죄다 신문지로 가려야 되나 봅니다. 자, 사전투표 인원을 부풀려서 투표용지를 쑤셔 넣고 이제 나머지는 전자개표기가 조작을 하게 됩니다. 전자개표기는 조작범들이 프로그램한 대로 무효표를 민주당 후보에 몰아주기도 하였습니다. 전자개표기는 2번 후보의 표를 1번에다가 집계하기도 하였습니다. 1번 투표용지 묶음에 2번 용지가 섞이기도, 부여 개표소 분류기 이상했다. 선관위 직원은 개표기가 오류가 난다고 시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도 전자개표기는 믿을만하다고 계속 썼습니다. 선관위 직원, 기계가 오류가 나서 민주당 표가 120표나 더 찍히거든요. 1810표가 맞는데 기계가 오류가 나서 1680표로 찍힐 수도 있거든요. 사전투표 인원을 조작으로 부풀리다 보니까요, 부천 신중동 관내 사전투표소에서는 2일 만에 18,000명이 투표를 하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4.7초마다 한 명씩 투표를 해야 2일 만에 18,000표를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체온 측정, 비닐장갑 착용, 선거인 명부 확인, 투표지 발급, 투표, 이 모든 과정을 4.7초 만에 부천 신중동 투표 사전투표소에서 해냅니다.
자, 우리나라 사전투표 2일 동안 최고 기록은 훈련소 군인들이 세운 12,000명이 최고치입니다. 이렇게 빽빽하게 줄을 서야 명이 투표를 할 수가 있는데 신중동은 18,000명이 투표를 해버립니다. 사전선거 인원을 조작으로 부풀리다 보니 어떤 지역은 투표수가 인구수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자, 유령투표 인구수보다 더 많이 나온 투표자 수. 투표율이 184%입니다. 자, 인구보다 더 많이 나왔습니다. 투표가. 누가 와서 투표를 한 걸까요? 파주시 진동면 인구수는 159명, 투표자 수는 181명. 철원군 금북면 인구수는 112명, 투표자 수는 209명. 투표율이 186%, 114%입니다. 이런 조작질의 결과로요, 수많은 격전지에서 사전투표함만 열면 민주당이 역전승이 나오는 희귀한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대전 중구에서는 미래통합당이 6,000표 차이로 승리하는데 본투표에서 사전투표에서 패하는 바람에 역전이 됩니다. 6,000표를 뒤집어 버립니다. 강원 춘천에서는요, 김진태 의원이 2,100표 차로 승리를 하는데 사전투표에서 11,000표 차이로 져서 뒤집어집니다. 서울 광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안산 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표 차이가 사전투표에서 나는 바람에 죄다 뒤집어집니다. 정말 황당한 것은요, 당일 투표 결과로는 통합당이 승리입니다. 근데 사전투표 결과만으로 보면 민주당이 198석으로 압승입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에 QR코드를 사용하였습니다. 사전투표에는 QR코드가 있습니다. 이 바코드와는 엄연히 틀려요. 공직선거법에는 막대 모양이라고 바코드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근데 꾸역꾸역 법을 어깁니다. 선관위는 이 QR코드로 엄청난 양의 개인정보를 모은 것 같습니다. 선관위 내부 문건이 나왔는데 500만 명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나이, 전과, 병역, 학력, 납세 등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선거에 납세, 전과, 병역, 학력 이런 것들을 모을 필요가 있나요? 왜 모으는 걸까요? 이렇게 QR코드로 모아진 개인정보와 투표 성향 등은 아마 중국처럼 국민들을 통제하는 데 쓰여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선거에서 또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쓰여지기도 하겠죠.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이나 공무원 등 취업을 할 때 100개문이면 합격, 문재인을 비판하거나 중국을 비판하는 정상인이면 불합격. 자, 이런 식으로 QR코드와 선거 정보를 모아서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정상인들을 감시하는 데 쓰이게 될 겁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이건. 투표 성향을 모은다는 거는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일입니다. 저놈이 정상인인지 대깨문인지 관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나라에서. 선관위는 선거 부정이 발생하려면 30만 명이 가담해야 돼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제 생각에는 전국 선관위 직원들과 중국인 개표 사무원들만 모집하면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관위는 중국인 개표 사무원들을 왕창 모집했습니다. 개표 사무원 명단에는 최초초, 민행투행 등 이상한 중국인 이름들이 보입니다. 중국인 개표 사무원들은 민주당 의원들과 사진도 같이 찍고 민주당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입니다. 자, 은평구 개표 사무원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인데 민주당 박주민과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중국인들이 한국인들보다 중립적이라고 합니다. 개표할 때 중국인이 보통 중립적이지 않잖아요. 물어봤더니 오히려 중국인이 한국인보다 중립적이지 않나요? 라고 선관위 직원이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선관위는 전자개표기는 외부 통신이 안 돼서 해킹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해체하는 쇼까지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노트북 그 노트북은 LG그램이라는 노트북으로 랜카드 일체형입니다. 그래서 떼어내면 전원이 안 들어오는 모델입니다. LG 담당자와 통화 녹취도 있답니다. 자, 선관위에서 시연했던 기종입니다. 민경욱 의원이 LG그램 노트북을 랜카드가 전원장치와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서 랜카드만 분리할 수 없다는 LG 컴퓨터 매장 직원의 녹취가 제게 있습니다. 선관위는 시연회 때 직원들마다 말이 다르기도 합니다. 거짓말을 서로 맞추는데 실패했네요. 조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해먹죠. 자, 조작 시연회 때 직원이 노트북 랜카드를 업체에서 탈거된 제품으로 받는다. 그런데 여직원은 노트북 랜카드는 제가 직접 뗐어요 라고 서로 말이 틀립니다. 선관위는 조작 시연회 때 선관위 직원한테 빳빳하게 펴진 신권 투표지는 어떻게 나오는 건지 물어봤습니다. 기자가. 투표지는 모두 접어서 넣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신권처럼 빳빳한 게 나오는지 선관위 직원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선관위 직원의 대답은 개표 과정에서 접혀있던 게 빳빳하게 펴지기도 한다 라고 합니다. 자, 프레스기 전문가가 얘기합니다. 프레스기를 10년 운영했던 전문가가 프레스기로 눌러도 절대 저렇게 펴지는 게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선관위 직원 말, 접힌 투표지들이 개표 과정에서 분류기를 거치면서 빳빳하게 펴지기도 합니다. 간단하죠. 자, 여기까지 선거조작범들이 선거조작을 어떻게 했는지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요, 증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시하지 못한 증거들도 많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 엄청난 일이 생긴 겁니다. 이 선거조작범들과 언론, 검찰, 사법부, 미통당까지 모두 한패거리라서 입을 닫고 있다는 것이 정말 암담합니다. 자, 마쳤습니다. 자, 이 내용으로 제가 공병호 TV 가서 방송을 할 겁니다. 참 암담하죠. 참 현실이. 자, 이거는 제가 새로 핀 배지를 새로 만들려고 지금 만들어 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핀 배지 이 디자인 괜찮나요? 이런 우산 모양이랑 블랙 레볼루션. 예. 그리고 이제 이 티셔츠가 좀 덥다고 그러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요즘 쿨론 재질 있잖아요. 그 티셔츠를 한번 알아보고 있어요. 이게 좀 너무 20수라 두꺼워서 덥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티셔츠를 좀 이제 얇은 거, 쿨론 재질 나일론 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그거를 좀 알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도 새롭게 하고 있는데 네. 새롭게 제가 만들고 있는 디자인이 요겁니다. 요거 블랙 레볼루션이라고, 다이로 일렉션 프로드 블랙 레볼루션이라고, 검은 혁명. 예,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좀 이제 쿨한 재질로, 좀 얇고 시원한 재질로 내놔보려고 합니다. 이제 시위 때 밖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덥고 그러니까. 네. 그리고 저기 티셔츠 꾸준히 나가고 있어요. 이게 사람들이 검색을 해서도 삽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선거라고 검색을 하면 그 티셔츠 사면은, 티셔츠 이렇게 검색하면 파는 몰이 저밖에 없어가지고 제 쪽으로 다 들어오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 티셔츠가 좀 다음 주에는 나올 것 같고요. 이거는 그래도 입으시기는 부담이 없을 거예요.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그래도, 네. 이제 피켓도, 이제 이것도 지금 올리자마자 좀 들어와요. 부정선거
1인 시위 배너 그 주문해 주신 분들이 오늘 거이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1인 시위를 하려고 배너를 주문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1인 시위 해주시는 분들께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제가 이제 피켓도 그 이제 시민단체에서 제가 피켓 디자인 피켓을 여러 가지로 모아봤는데 좀 괜찮은 피켓들이 있어서 제가 모아놨거든요. 이 피켓 파일도 그 제가 공유를 좀 할게요. 이게 피켓이 좀 볼게요. 이게 피켓이 요거 이제 우봉이가 만들어서 저한테 준 건데 이 선거 마크를 써가지고 요거랑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요거랑 미국 이 피켓 그리고 요거 대한민국 지켜주세요. 자, 요런 걸 넣으면 이제 그 좌파 애들도 조금 혹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좀 넣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요 피켓. 자, 이러한 피켓들을 제가 사람들이 편리하게 그 인쇄를 할 수 있도록 제가 몰에 올리던지 아니면 그 저기 공유 게시판에 이 피켓 디자인 파일을 다 공유를 해 놓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 사이트에 제가 올려놓은 정보를 보고 피켓을 인쇄해서 이게 보통 피켓의 앞뒷면 인쇄하는데 한 1,500원 들어요. 앞뒷면 인쇄하는데 1,500원. 그러니까 이제 시위 소규모로 읽는 분에서는 한 30장 정도 인쇄해가지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웬만하면은 이제 이거는 뭐 뒤편에 안내판이라고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자, 웬만하면 제가 그 힘이 닿는 대로 제가 그 여러분들이 쉽게 시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일들을 좀 해보려고 해요. 네. 참 이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엔 그래요. 이게 빨리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요. 최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각 지역에서 사람들이 많이 시위에 참여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 곳에 모이자는 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한 곳에 모이는 거 의미 없습니다. 그러면 한 곳만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국 각지에서 시위가 열리는 게 중요해요. 그 시위가 많이 열려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모두 이제 청와대로 진격을 하자고 할 때 그때 서울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때가 될 겁니다. 저는 그래요. 각 지역에서 시위를 하다가 그 사람들이 지역 선관위로 그 지역 선관위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하고 거기 있다가 이제 서울로 오는 거죠. 서울로 모두 모이는 거죠. 이제 전국에서 시위하는 모든 국민들이 언젠가 서울로 뭉쳐서 올라오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는 지역에서 전파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시위가 일어나는 게 좋아요. 무작정 서울로 그냥 올라와서 한 곳에서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 광화문만 주변 사람들만 알아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지금 각지에서 시위가 열리는 거, 그리고 대전에 시위가 열리는 거에 그 사진전 준비물들을 제가 지원을 했거든요. 그리고 피켓도 지원을 했고, 그러니까 대전에는 다음 주에 둔산동 갤러리아 백화점 앞에 시위가 있을 예정이니까 대전 쪽에 있는 분들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충청도 쪽에 있는 분들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그쪽으로 좀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좀 있으면 가로세로 연구소 방송을 하는데 이제 그만 좀 마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또 제가 시위가 작게 일어나는 곳 좀 키워볼 곳이 있으면 또 찾아다녀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서초동에서 연설을 하게 되는데 좋은 연설을 통해서 사람들이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용기 내서 싸울 수 있도록 하는 연설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실시간 방송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